안녕하세요. 저희 한글불교 강원에서 원각경을 강의하고 있는 강사 신규탁입니다. 저희는 지금 원각경 현담을 가지고 원각경 현담에 나오는 신문 중에서 제6문에 해당하는 능전체성을 지금 보고 있습니다. 능전체성의 내용은 크게 그 목차를 볼 것 같으면 왼쪽과 같이 구성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능전체성에 있어서의 수상이, 또 하나는 유식이, 또는 귀성이, 세 번째는 무예가, 결국은 능전의 체성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말이 좀 어려워졌나요? 이 부분 처음 듣는 분들에게는 어려울 수 있겠네요.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능전체성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부처가 뭔가 메시지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어요. 그럼 메시지를 전하는 매개체가 도대체 뭐냐 이거예요. 어떤 도구를 통해서 그 의미를 전달하느냐에 대해서 음성 내지는 문자이다, 또는 삼라만상이 다 불법을 설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이 수상문이고, 그 다음에 유식문의 입장에서는 의식의 활동성에 의해서 드러나는 것일 뿐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이고, 귀성문은 유식의 활동성, 그것도 결국은 더 근원을 따져보면 우리 속에 있는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 성기론, 본성에서 나온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고, 무예문에서는 앞에서 말한 수상, 유식, 귀성, 이 모두가 다 어우러져서 가르침을 전달하는 기능을 하고 있다라고 설명하는 것이 무예문입니다. 그래서 제가 첫 타임에서는 수상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두 번째 타임에서는 유식문과 귀성문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은 이 세 번째 타임으로서 무예문에 대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자, 무예문에 대한 말씀은 이 시트의 맨 뒤에 나오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입니다. 이 화엄의 입장이 이것입니다. 화엄은 어떤 입장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은, 결국은 이 주장을 먼저 보면 좋겠습니다. 수상문, 유식문, 귀성문 모두가 교체이다. 이게 가르침의 본바탕이다. 가르침이 전달되는 매개체, 매체, 도구는 무엇이냐 하면은, 수상문에서 얘기하고는 음성문자도 그것이 도구이다. 또 유식문에서 얘기하고는 우리들의 의식의 활동성도 그 도구이다. 그런가 하면은 의식의 활동성이 움직이게 되는 그 아주 본질적인 우리들의 의식의 본성, 일심, 진여, 이것이 가르침의 매체이다, 도구이다, 이렇게 주장을 하는 것이 화엄 법성종의 입장입니다. 이 주장입니다. 그 다음에 이유대기를 뭐라고 하냐면은 산문에서 말한 심과 경, 리와 사는 모두 일심위에 일어나는 동일한 연기 현상으로서 혼용하여 서로 장애됨이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한가 하면은 교철상섭이네요. 사귀어 사무쳐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철, 상섭, 이 용어들이 참 어려운데, 심이 경에 사무치고 경이 심에 사무쳐요. 사무치다라는 말 이해가 잘 안 될까요? 우리의 마음으로다가, 우리의 마음이, 제가 가지고 있는 마음이 뭐 크게 얼마나 되는지 모르겠지만은 과거, 현재, 미래와 이 많은 대상들을 다 내가 끌어들여서 그거에 대한 일일이 생각을 다 해요. 그런가 하면은 이 사안 하나하나가 예를 들어 태양도 하나의 사안 아니겠어요? 그 태양 하나하나가 온갖 사물과 생명체 속에 다 깃들어가요. 그런 것을 철이라고 그랬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서로 그렇게 철한다고 그래서 교철이라고 그래요. 섭이라는 것은 저쪽에 있는 것을 내가 끌어들이는 것이에요. 그래서 혼, 융인이, 이런 용어들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설명하기로 하고, 요게 그래서 그렇게 그려놓은 것이에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화엄 법성중에서는 무슨 주장을 하고 있느냐 하면, 능전의 교체가 무엇이냐, 가르침을 전달하는 매개체, 수단, 도구가 도대체 무엇이냐. 첫 번째, 수상문에서 얘기하고 있는 음성문자, 그것도 교체라는 것이에요. 그런가 하면 의식의 활동성도 교체라는 것입니다. 그런가 하면 의식의 활동성에서 움직이고 있는 소위 진여, 일심도 교체라는 것입니다. 그럼 이렇게 주장할 수 있는 근거가 무엇이냐 하면은, 이것은 결국 일심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동일한 연기 현상이라는 것입니다. 즉
다시 환원해서 말씀드리면 수상문이든지 유식문이든지 귀성문이든지 이 산문에서 말하는 내용은 결국 의식의 활동성과 의식의 대상, 심의, 의식의 활동성, 의식의 대상, 리는 이 공한 원리에서 움직여지고 있는 여러 가지 현상, 사태, 이런 것 등은 결국은 우리들의 일심 또는 법계에 의해서 일어나는 연기의 외형적으로 드러나는 현상이에요. 해서 이것들은 서로 혼용하여서 장애됨이 없고 서로 사무쳐서 서로를 받아들이기 때문이다. 이 유대결을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종인류 이 3단 논법으로 지금 설명해 가고 있는 것입니다. 규봉종밀이 그렇게 하십니다. 그분은 인명론에 대해서 아주 해박하고 그거에 관련된 연구와 주석서들을 남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규봉종밀의 저서를 볼 것 같으면 항상 이러한 그 오지작법, 줄여서 오지작법에는 종인유합결이죠. 앞에 있는 종과 뒤에 있는 결은 명제 형식은 똑같습니다. 근데 앞에 있는 주장은 아직 입론자와 대론자 사이의 합의에 이르지 못한 주장이고, 저 결론은 이제 합의에 이르는 주장입니다. 자, 이런 종인유합 결, 이 오지작법에 대해서는 별도의 논리학 수업 시간에 따로 좀 이야기를 해야 될 부분이에요. 자, 그런 어쨌든 이 혼용무해라든가 교철상습에 대한 용어에 대해서는 제가 번역한 주화원법계 관문에서 이 634쪽에서 좀 나름대로 설명을 해놨으니 그거에 대한 내용은 내용이 설명 끝난 다음에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시 돌아가겠습니다. 주장은 무엇이냐? 수상문, 요식문, 귀성문 모두가 가르침의 본바탕이다. 왜냐? 그것들은 모두 일심위에서 일어나는 동일한 연기현상이기 때문에. 대전제는 뭐냐 하면은 일심에는 진여의 측면과 생멸의 측면이 있는데 이 두 측면이 각각 일체법을 포섭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마치 바람 부는 바다의 축축함과 파도의 모양의 작용과 같다라는 것이에요. 이 대전제 유는 아리스토텔레스 논리학의 대전제와 이 인도 논리학의 대전제가 다른 점은 인도 논리에서는 대전제를 설명할 수 있는 구체적인 사례를 경험적으로 대론자와 입론자가 모두 공감할 수 있는 사례를 대야 됩니다. 해서 뒤에 마치 바람 부는 바다의 축축함과 같이 이런 등등의 비유를 대는 것이에요. 자, 이 비유를 가지고 먼저 좀 말씀을 드리면은 바다의 파도의 모양은 아주 다양합니다. 그런데 아무리 다양한 파도의 모양이고 파도의 힘의 크기고 이런 것이 이제 다르다고 할지라도 결국은 파랑, 물결 하나하나에 갖추어져 있는 만물을 적시는 습한, 축축한 성질, 그거는 불변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불변하는 축축한 성질이 여러 가지 조건을 만나서 모양과 기능이 달라지지만 그 다름 속에서도 공통하고 있는 습성이 있는 것이고, 습성의 공통만 있는 것이 아니라 그것이 드러나는 양상은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일심에는 진여의 변치 않는 있는 그대로의 측면이 있는가 하면은 조건을 만나서 생성소멸한 두 측면이 있어요. 그래서 진여의 측면으로도 일체법을 포섭해 끌어들이기도 하고 생멸의 측면으로 보더라도 일체의 법을 포섭해서 끌어들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각각 포섭한다고 해서 이것을 각섭이라고 합니다. 기실론에 보면은 또는 화엄학자들의 용어에 보면 섭에 대한 용어가 많이 나옵니다. 근데 섭에는 용례가 아주 많습니다. 여기에도 적어놨듯이 별도로 따로 섭하는 것 별섭이라는, 각각 섭하기도 해요. 전섭, 완전히 섭하기도 해요. 별섭은 전섭과의 상대어입니다. 부분섭입니다. 분섭입니다. 공섭, 공통적으로 섭하기도 하고, 교섭, 서로 섞여가면서 섭하기도 해요. 섭은 어쨌든 내적으로 바깥에 있는 것을 거두어 들이는 게 섭이고, 내 쪽에서 상대 쪽으로 들어가는 것이 입입니다. 이 섭, 입이니 또는 교철이니
또 상교니, 즉리니 이런 용어들이 화엄에서 많이 등장하고 있는데 이런 용어에 대해서는 좀 정리를 해둘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주화엄법계 관문을 번역하면서 이 용어 정리를 했습니다. 그 의도는 적어도 이 한 책 속에서 이 한자로 되어 있는 일종의 기호 아니겠습니까? 기호를 우리 한글 언어로다 기호할 경우에는 기호와 기호끼리는 1:1 대응이 돼야 되겠다라는 것 때문에 뭐 다른 말로 하면 번역 용어의 일관성을 기하기 위해서 이런 작업을 해놨는데 그것에 대해서 좀 부연적인 설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입니다. 번역 용어 일람이라고 해서 제가 이렇게 이 책에 번역한 원문의 대본에는 화엄교역의 독특한 전문 용어가 많이 등장합니다. 그래서 중요 용어를 골라서 가나다 순위로 이렇게 늘어났습니다. 여기서 보면은 뭐 이런 거는 과해, 관지 뭐 다 아시겠습니다만 교 같은 경우는 주고받음이에요. 또는 주고받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교섭 그럴 경우 이런 섭자를 씁니다. 서로 속으로 끼어들기예요. 서로 속에 들어있다라는 것은 상제의 상대예요. 예, 또는 교참이라는 용어들이 나오기도 하거든요. 교는 서로고 참은 끼어들기예요. 개체의 독립성을 유지하는 반면에 근데 용은 개체의 독립성 자체도 사라져서 하나가 되는 것. 어쨌든 이 화엄교학에 등장하고 있는 여러 용어들을 우리말로 좀 풀어서 이렇게 설명을 해 놓은 것입니다. 쭉 봐가면서 우리 지금 원각경 현담 강의에 필요한 내용만 조금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 법의에 대해서도 그렇습니다. 법의라고 이렇게 법과 의라는 두 글자가 나란히 나올 때 이때 이 법은 저는 본질로 번역을 했고 의는 본질 속에 간직되어 있는 소속된 성질, 속성으로다 번역을 했던 것입니다. 그 다음에 변자가 나옵니다. 이 변자. 골고루 미친다라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원변이라든가 전변이라든가 각변이라든가 분변이라든가 이런 등등이 나오는데 원변은 이거 좀 키워서 볼까요? 예. 원변은 어떤 사법이든 그 속에 온전하게 골고루 미침이고 전변은 각각의 어떤 사법이든 전부에 온전하게 골고루 미치는 것이고 한편 각변은 사법 난난마다 각각의 골고루 미침이고 분변은 어떤 사법에만 특정하여 부분적으로 골고루 미치는 부분들입니다. 자, 해서 이런 용어들을 제가 이렇게 설명을 했습니다. 변용이라는 용어들도 이거 아주 많이 나오는 용어인데 두루 주변 함용관 이런 주변입니다. 주변과 함용의 합성어입니다. 분재라는 용어도 교의 분재이죠. 일정한 의미, 분재 일정한 영역. 그 다음에 뭐 섭외라는 용어도 많이 나옵니다. 거두어 드리기인데 별섭이니 각섭이니 전섭이니 공섭이니 교섭이니 이런 등등 용어들이 전부 의미하는 바가 다릅니다. 그 다음에 섭은 이쪽에서 저쪽으로 끼어드는 것입니다. 섭수라는 용어도 많이 있는데 이거 끼어들어 거두는 거예요. 내가 저쪽에 끼어들어 갖고 저쪽의 것을 내 것으로 만드는 것이 섭수입니다. 섭입은 내 쪽으로 거두어 들이기고 입은 상대쪽으로 내가 들어가는 것입니다. 저쪽에 있는 것을 이쪽으로 끌어당기기도 하고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기도 하는 섭과 입이라는 뜻입니다. 용도 많이 나오죠. 용. 이건 받아들이기예요. 또 융섭이란 말 하나로 농여서 하나가 되는 거예요. 개체의 자기 동일성은 사라집니다. 이런 등등이 입은 또 이쪽에서 저쪽으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주변 함용관을 어떻게 번역했느냐? 두루 골고루 미치고 머금어들이는 이쪽으로 머금어들이는 것이에요. 뭐 일일이 다 설명할 수는 없겠고 이 함 같은 거 머금어들이기예요. 함용의 약자로 봤습니다. 함용은 머금어서 내 쪽으로 받아들이는 것이에요.
코, 입 서로에게로 들어가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쭉 제가 용어 정리를 해 보았던 것입니다. 이 책은 화엄법계관문이라는 책 속에서 이게 금년 초에 간행되었던 것이고, 금년 초에 겨울의 특강으로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한 바도 있고, 우리 그 불교 강원에서 그 특강으로다가 4차례에 걸쳐서 강의를 했고 유튜브에도 올려놨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화엄교학에서 얘기하고 있는 용어에 대한 그 중요한 용어가 이렇게 한번 정리해 볼 수 있었다라는 사례를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이리 해서 이 능전체성에 있어서 화엄 법성종의 입장에서는 무예문이다. 결국은 수상문, 유식문, 규성문 모두가 결국은 일심위에서 일어나는 것이니 이 모두가 가르침의 본 바탕이 될 수 있다. 가르침을 전하는 매개체가 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그 과정에서 조금 전에 그것을 논증적으로 설명하다 보니 언어적으로 논리적으로 설명을 할 수밖에 없었고, 그러다 보니까 언어로 쓰여진 용어들이 섭이 어떤 뜻이고 입이 어떤 뜻이고 교가 어떤 뜻이고 철이 어떤 뜻이고 이런 등등에 대한 용어를 좀 정리를 해봤던 것입니다. 이것으로서 제6문 능전체성에 대한 설명을 간략하게 또 소략하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